햇살이 거실 창을 비집고 들어온다. 오전 10시 세상은 분주하게 돌아가는데 우리 집만 시간이 멈춘 것 같다. 식탁 위에는 혼자 마신 커피잔 하나, 신문은 펼쳐져 있지만 읽지 않았다. 그저 무료함을 달래려는 몸짓일 뿐. 아이들은 이미 각자의 삶으로 떠났다. 큰 아이는 결혼해서 부산에, 작은 아이는 직장 때문에 서울에. 가끔 안부 전화가 오지만 그마저도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엄마 잘 지내세요라는 말 뒤에 숨은 바쁨을 나는 안다. 그들도 이제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 남편은 여전히 일에 바쁘다.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9시에 돌아오는 삶이 30년째 반복되고 있다. 피곤해 절어 돌아온 그와 나누는 대화는 고작 오늘 뭐 했어? 밥은 먹었어? 그 정도. 우리 사이에도 언제부터인가 깊은 침묵이 자리 잡았다. 집 안을 채우는 건 깊은 고요뿐이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텔레비전 소리. 이런 소음들조차 외로움을 달래주지 못한다.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내 마음의 공허함만 더 크게 울린다. 58. 누가 봐도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든 나이다.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 남편 내조하느라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이제 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젊을 때는 나중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아이들 다 키우면 남편이 안정되면 그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자고. 그런데 그 나중에가 지금인 것 같은데 정작 내가 뭘 원하는지 까먹어버렸다. 창밖을 내다본다. 마당에 심어둔 장미가 꽃봉오리를 맺고 있다. 매년 이맘때면 어김없이 피어나는 장미를 보며 생각한다. 저 꽃은 언제나 자기 계절을 안다. 언제 꽃을 피우고 언제 잠들어야 하는지. 그런데 나는 내 계절을 잃어버린 것 같다. 언제부터 이렇게 외로움이 무겁게 스며들었을까? 문득 되묻는다. 혹시 처음부터 혼자였던 건 아닐까?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정작 나 자신과는 멀어져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질문 앞에서 나는 말문이 막힌다. 20살 초반의 나를 떠올린다. 미술 전공을 꿈꾸며 입시 준비에 매달렸던 19살 겨울. 그때 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화실에서 밤새 그림을 그리며 꿈을 키웠다. 물감 냄새와 테레비뉴 향이 섞인 그 공간에서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대학 입학을 한 달 앞두고 그를 만났다. 동네 선배였던 25살의 그는 나보다 5살 위였고 이미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다. 부모님도 좋아하셨고 주변에서도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 그런 그가 나에게 고백했을 때 나는 망설였다. 그림 그리는 것도 좋지만 여자는 가정이 우선이야. 어머니의 말씀이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림으로 밥 먹고 살 수 있겠니? 좋은 사람 만나서 안정된 가정 꾸리는 게 더 현실적이야. 20살의 나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반박할 용기도 없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 압력 앞에서 나는 결국 꿈을 접었다. 대학 입학을 포기하고 그와의 결혼을 택했다. 21살에 결혼식을 올렸고 22살에 첫 아이를 낳았다. 행복했다고 말하면 거짓말일까? 아니다. 분명 행복했다. 새 생명을 품고 있을 때의 벅찬 감동, 아이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의 전율, 남편이 월급 봉투를 건네며 수고했어라고 말할 때의 뿌듯함. 그 모든 순간들이 내겐 소중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나는 나를 놓쳤다. 부엌에 서서 칼을 잡던 젊은 손은 어느새 붓을 잡는 법을 잊어버렸다. 색감을 보는 눈은 시장에서 싱싱한 채소를 고르는 대만스였다. 창조하고 싶던 마음은 점차 사라지고 그저 하루하루 살림살이에 매몰되어 갔다. 가끔 화실을 지나갈 때면 발걸음이 멈춰졌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학생들의 뒷모습이 부러웠다. 이젤 앞에서 집중하는 그들의 표정, 붓질 하나하나에 온 마음을 쏟는 모습. 그것이 한때 나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살림은 더 바빠졌다. 육아와 가사에 치여 나만의 시간이라는 건 사치였다. 남편은 바깥일에 바빴고 나는 집안일에 바빴다.
우리는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서로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때의 나는 알지 못했다. 내 마음에 식탁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밥상을 차리면서 정작 내 영혼은 굶주리고 있었다는 것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가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나 자신을 저당 잡혔다는 것을. 이제는 굳어버린 채 꿈을 잊은 손을 바라본다. 이 손이 한때 얼마나 예민하고 섬세했는지,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었는지. 그 모든 것들이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 아이들의 빈 방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그 상자 안에는 내가 그렸던 스케치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노랗게 바랜 종이 위에 연필 자국들, 어설프지만 진심이 담긴 그림들. 그때의 나는 얼마나 간절했을까? 큰아이 방 한쪽 구석에는 아직도 그때 그렸던 그림 한 점이 걸려 있다. 창가에 앉은 소녀를 그린 것인데 지금 보니 그 소녀가 바로 나였다. 20살의 내가 그린 20살의 나. 그 그림 속 소녀의 눈에는 미래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다. 그런데 지금의 나는 그 설렘을 다 어디에 흘려보낸 걸까? 엄마, 당신의 꿈은 어디에 있나요? 아무도 묻지 않은 질문이 귓가를 스친다. 아이들도 남편도 그 누구도 내 꿈에 대해서는 물어본 적이 없다. 다들 당연하게 여겼다. 엄마는 엄마일 뿐이라고. 아내는 아내일 뿐이라고. 그래서 나도 스스로에게 묻는 것을 그만뒀다. 꿈이 뭔지, 하고 싶은 게 뭔지. 가끔 억울하다는 생각이 밀려온다. 왜 나만 포기해야 했을까? 남편은 자신의 일을 계속할 수 있었는데 왜 나만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을까? 물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다. 모든 선택은 내가 한 것이다. 하지만 그때의 나에게 과연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까? 텔레비전에서 여성 화가의 다큐멘터리가 나온다. 나와 비슷한 또래의 그 화가는 30년 전 파리로 유학을 떠났다고 한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작가가 되었다. 화면 속 그녀의 손은 여전히 붓을 잡고 있고 눈은 여전히 빛나고 있다. 만약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위험한 생각이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다. 만약 내가 대학에 갔다면, 만약 내가 그림을 계속 그렸다면, 만약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나. 색깔로 세상을 표현하고 싶었던 나. 캔버스 앞에서 온 세상을 잊고 싶었던 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묻어야 했던 나. 사랑을 위해서라면 꿈쯤은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순진한 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꿈도 응원해줘야 하는 것 아닐까? 하지만 그때는 그런 사랑의 의미를 몰랐다.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자신을 비우는 것이 아름다운 여성의 덕목이라고 배웠다. 후회는 오래된 그림자처럼 조용히 마음을 흔든다. 햇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듯 행복했던 기억들이 선명할수록 후회도 더 깊어진다. 아이들을 키우며 느꼈던 보람, 가족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진짜 행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동네 미술학원에서 나오는 아이들이다. 각자의 그림을 들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진다. 저 아이들은 자신의 꿈을 지킬 수 있을까? 누군가의 딸이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서도 자신의 색깔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남겨진 사진들을 다시 본다. 아이들의 성장 과정이 담긴 수많은 사진들. 그 사진 속에서 나는 항상 뒤쪽에 서 있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엄마로서, 가족을 뒷받침하는 아내로서.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다. 오늘 아침 나는 용기를 냈다. 아이들 방에서 찾은 오래된 스케치북을 꺼낸 것이다. 30여 년 전 그때의 나이가 고스란히 배어 있는 그 책의 첫 장을 넘겼다. 하얀 종이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손이 떨렸다. 연필을 잡는 것조차 어색했다. 예전에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잡던 연필이 이제는 낯선 도구처럼 느껴진다. 굳어진 손목, 어색한 자세. 시간이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꿔 놓았구나.
종이 냄새와 함께 젊은 날의 설렘이 되살아난다. 그때의 나는 무엇을 그렸을까? 기억을 더듬어 본다. 창가에 앉은 고양이, 비 내리는 풍경, 꽃병에 꽂힌 꽃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일상을 바라보는 내 눈에는 특별함이 있었다. 첫 선을 긋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무엇을 그려야 할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그러다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당에 심어둔 장미가 눈에 들어왔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스쳐 지나갔던 그 꽃이 오늘은 달리 보였다. 떨리는 손끝으로 첫 선을 그었다. 서툴렀다. 예전처럼 매끄럽지도 자신 있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잊고 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쿵쿵거리는 심장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울려 퍼졌다. 한 선 또 한 선. 조심스럽게 이어가면서 장미의 윤곽이 드러났다. 완벽하지 않았다. 비례도 맞지 않고 선도 떨렸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30여 년 만에 나는 다시 창조하고 있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른다. 정오가 되어서야 남편이 점심 먹으러 들어온다고 전화가 왔다. 나는 황급히 연필을 놓고 부엌으로 향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쉬움이 밀려왔다. 더 그리고 싶었다. 더 많은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다. 뭘 그렸어? 남편이 물었다. 스케치북을 보여주자 그는 잠시 말없이 바라보더니 잘 그렸네라고 했다. 그게 전부였다. 칭찬인지 예인지 알 수 없는 그 한마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평가를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그날 밤 나는 인터넷으로 근처의 문화센터를 검색해봤다. 성인 미술 강좌가 있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꿈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말 늦지 않은 걸까? 58배 시작하는 게 말이 될까?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연필을 잡았다. 어제보다는 조금 덜 떨렸다. 어제 그린 장미 옆에 잎사귀를 그려 넣었다. 하나씩 하나씩.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그러자 놀랍게도 손이 기억하기 시작했다. 몸이 기억하는 그리기의 즐거움을.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깨달음이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다.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들, 아이를 키우며 흘린 땀, 가족을 위해 바친 세월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도. 그 모든 경험들이 나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도. 젊었을 때의 나는 기법에 매달렸다. 정확한 비례, 완벽한 색감.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다르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서툴러도 괜찮다. 중요한 건 내가 느끼는 것,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은 시간이 멈춘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사라진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한다. 연필과 종이, 그리고 그 사이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생명. 이것이 내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감정이었구나. 비로소 깨달았다. 그 모든 날들이 나를 깊게 만들었음을. 사랑도 희생도 후회도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든 소중한 재료였음을. 문화센터에 등록한 지 한 달이 흘렀다. 처음 강의실에 들어갔을 때의 어색함이 아직도 생생하다. 나보다 어린 수강생들 사이에서 나는 분명 눈에 띄는 존재였다. 하지만 선생님의 따뜻한 미소와 늦은 시작이 때로는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라는 말에 용기를 얻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 내 일주일에서 가장 소중한 4시간이다. 이젤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58배 주부도 아이들의 엄마도 남편의 아내도 아닌 그냥 나 자신이 된다. 한 사람의 화가로서. 처음에는 정물화부터 시작했다. 사과, 꽃병, 천조각. 단순해 보이지만 쉽지 않았다. 빛과 그림자, 질감과 색감. 젊었을 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새로운 도전이었다. 하지만 그 어려움조차 즐거웠다. 색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리세요. 선생님의 말씀이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다.
하지만 점차 이해하게 되었다. 사과가 꼭 빨간색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내 눈에 보이는 사과, 내 마음이 느끼는 사과를 그리면 된다는 것을. 어느 날 자화상 과제가 나왔다. 거울을 보며 나를 그리는 것. 처음에는 주저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해진 머리카락, 세월의 흔적들. 이런 모습을 그려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붓을 들고 거울 속 내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놀라운 발견을 했다. 주름진 얼굴 속에도 꺼지지 않는 빛이 있었다. 그 빛은 젊었을 때의 그것과는 달랐다. 더 깊고 더 따뜻했다. 아픔을 견뎌낸 강인함이 있었고 사랑을 베풀어 온 온화함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온 시간의 증거였다. 자화상을 완성했을 때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진짜 나를 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도 아이들도 그 누구도 보지 못한 나의 진짜 모습. 상처받고 흔들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나 자신. 강의실 친구들과도 가까워졌다. 나보다 어린 주부들, 은퇴 후 새로운 취미를 찾은 남성들, 꿈을 포기하지 않은 젊은 직장인들. 각자 다른 이유로 이곳에 왔지만 우리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다는 간절함. 선생님, 이 나이에 시작해서 뭔가 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내가 물었다.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가요? 그리는 순간 이미 화가예요. 그 답이 내 마음을 울렸다. 맞다. 나는 이미 화가다. 인정받는 것도 팔리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 내가 그리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집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거실 한쪽 구석에 작은 작업 공간을 마련했다. 이젤과 물감, 붓들이 놓인 그 공간은 온전히 내 것이다. 남편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가끔 내 그림을 들여다보며 좋아졌네라고 말하기도 한다. 아이들도 놀랐다. 엄마가 그림을 그려? 큰아이가 전화로 물었을 때 나는 당당하게 대답했다. 응, 엄마도 꿈이 있어.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뿌듯했다. 이제는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길을 걸으며 나무의 잎사귀 하나하나를 자세히 본다. 하늘의 구름 모양에 감탄한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에서 색깔을 발견한다. 모든 것이 그림의 소재가 된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창밖의 새로운 바람이 나를 두 번째 인생으로 이끈다. 내가 살아온 시간, 놓쳤던 꿈,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함께 어우러져 늦은 봄의 노래가 된다. 늦게 피는 꽃이 더 오래 간다고 했던가. 나의 봄도 이제 시작이다. 나는 미소 지으며 연필을 놓지 않는다. 이 손이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는 날까지 나는 계속 그릴 것이다. 나의 이야기를, 내가 본 세상을, 내가 느낀 사랑을.